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사제 타프티 나갈 주제는요. 페이지 74페이지고요. 주제는 15번째 현존하기입니다. 트랜서핑을 공부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먼저는 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서핑 규칙, 이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이해가 충분히 됐다면 여러분들의 현실에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우선돼야 하느냐 했을 때는 이해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해하는 데서 멈추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한 만큼 적용을 해 나가셔야 되고 또 이해한 만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하는데 먼저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현존하기죠. 현존하기. 예, 현존이란 말 많이 쓰는데 참 나는 누구인가, 나의 깨어있는 의식은 무엇인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트랜서핑, 타프티에서 말하는 현존하기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그려야 될 그림을 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우리는 이 물질세계 공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산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저 너머에 가능태 공간이라는 비물질적 세계, 에너지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세계와 비물질적 형이상학적 세계를 넘나드는 그 양경계면에 이중거울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세계, 시간, 공간,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현실을 살아가냐 이거예요. 현존을 해야 되는데 현존은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 나로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지 그럼 누구겠어요, 그죠? 옆집 아저씨 아줌마도 아니고 나는 나죠. 그러나 과연 내가 나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잠든 채 현실을 살고 있다. 꿈꾸듯이 현실을 살고 있다. 마치 몽유병 환자가 눈 뜨고 걷고 있지만 그게 꿈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현실에서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펜듈럼의 좀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내가 가는 길, 내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길도 그저 펜듈럼의 영향권 안에 머물러서 이 펜듈럼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 만족이 없는 거는 잘못이에요. 그건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노력을 해요. 열심히 달리는데 어디로 달리는지 모르고 열심히 뭘 찾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찾고 있는지 모르고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왜 방황을 합니까? 펜듈럼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넌 낙오자가 될 거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이 너를 비웃을 거야. 너는 창피할 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것이 마치 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이 과연 내가 살아온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것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런 삶이었습니까? 현존하기라는 것은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로 온전히 존재한다면 나의 삶도 온전히 나의 삶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로 존재하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분투하지만 결국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바닥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산다면 그 에너지는 방전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충전되고 끊임없이 성장하죠. 나의 삶이 아닌 것은 계속 방전되고 충전은 방전을 위해서 주어질 뿐입니다. 그저 에너지 대출을 받는 거죠. 무언가를 쌓는 것 같지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주 하는 얘기죠, 제가.
명함에 이름 석자 남기고 다 지웠을 때 진정으로 남아있는 게 나 자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많은 것들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죠. 예, 이력서가 예, 한 장, 두 장, 뭐 많아요. 상도 많이 받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이 이름 석자 안에 담겨 있는가? 아니면 이름 석자와 상관없이 별개로 존재했는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만 존재했는가? 그건 지워보면 알아요. 지워보면. 이걸 지워봤을 때 무엇이 남아있냐 이거예요. 우린 지금 트랜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기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트랜서핑 역시도 그저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좀 더 남의 시야에 볼 때, 남들의 시선으로 볼 때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뭐 욕망에 사로잡힌 시크릿류의 잔기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코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이제 잔소리를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잔소리를 하면서. 예. 다시 현존하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현존하지 못하는 이유, 펜듈럼에 자꾸 사로잡힌다. 펜듈럼에 사로잡히는 것을 이 타프티 개념에서는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개의 스크린, 외부에 있는 스크린, 외부 스크린이죠. 외부 스크린, 그리고 내부에 있는 스크린, 내부 스크린. 이 두 종류의 스크린에 여러분들의 의식이 점유를 당합니다. 신경이 사로잡혀, 생각이 사로잡혀. 내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그저 머리가 바빠, 두뇌가 바빠, 생각이 많아. 여기에 다 사로잡힌 거예요. 이 두 개의 스크린. 외부 스크린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라고 그랬죠? 눈으로 주로 들어옵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내부 스크린은 뭐예요?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 내부에 있는 내 안의 생각. 네, 다양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내 의식이 외부 스크린에 점유당하고 내 의식이 내부 스크린에 점유당함으로써 나는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힘을 얻지 못합니다. 충격력이 없어요. 이 현존하기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트랜서핑을 하고 타프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운머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부 스크린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내부 스크린에서 벗어나는 것, 이 두 스크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존하기라는 것을 정확한 어떤 위치를 또 어떤 느낌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펜듈럼을 알아차리는 순간 현존하는 거예요. 외부 스크린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현존하는 거예요. 내부 스크린에 사로잡혔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현존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현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에 휩싸여서 골똘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현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정신없이 넋놓고 거기에 빠져있고 몰두해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현존하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여러분들이 스크린과 일치에 대해서 너무 흥미진진하게 가슴 졸이면서 영화를 봤죠? 그러나 끝나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온전히 나로. 영화가 끝났는데 여러분 자신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영화관입니다. 여러분은 이 스크린에 점유당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의 큰 영화관의 스크린과 같은 것이다. 이 영화 안에는 뭐가 존재해요? 시나리오가 존재하죠.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이 과연 누구의 시나리오인가? 이 영화 필름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인가? 내가 만든 것인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뭐예요? 펜듈럼의 것이다. 여기에 휘말리지 말자, 휘둘리지 말자. 이것만 인식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리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현존하기의 시작이에요. 많은 잠든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나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과연 그것이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는 말들일까요?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잠든 상태에서 펜듈럼에 복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넓은 세계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존하기가 중요합니다. 현존하기가 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요. 담담해질 수 있고
진정으로 무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 끊임없이 흔들려요. 어디로요? 외부 스크린으로 휘둘렸다가 또 반대급부로 내부 스크린으로 휘둘렸다가 밖에서 맞서 싸우다가 자기 자신과 분투하다가 이 양극단을 오갈 뿐이에요. 이게 패턴이에요. 내 태도가 달라진 것 같죠? 결코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머리를 쓰고 있고 여전히 내부 유도를 사용하고 있고 여전히 펜듈럼과 맞서 싸우고 있고 여전히 펜듈럼의 규칙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위치 짓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지 않으면 트랜서핑 역시도 일로 하게 되고요. 그거 역시도 내부 유도로 하게 되고 결코 현존한 상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펜듈럼 알아차리기,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 알아차리기.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순간 현존할 수 있는 위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이러한 현존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 하나의 필름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얘기죠. 더 넓은 가능성의 세계에 대해서 비로소 인식이 열리고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나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내 평생의 전부로 규정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저당 잡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남으로써 그것을 박차고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남으로써. 현존함으로써 말이죠. 그 현존함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모든 가능성이 나에게 존재한다. 그 가능성을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고 가능태 공간에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나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면 다가오고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무한한 여러분 내면의 잠재성, 가능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외적인 가능한 무한한 현실에 대해서 열어두시라는 거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비로소 현존하기, 매트릭스 세상에서 깨어나기, 필름 속에서 깨어나기, 시나리오 속에서 깨어나기,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깨어나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까지가 나의 전부가 아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다. 열어두시라고요. 자신을 가지란 뜻이 아니에요. 자신감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열어두세요. 알고 계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 우리는 이쪽 세계에만 존재하던 나의 의식이 저쪽 세계에 이제 점점점 희미하게 존재함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내가 존재할 때 이쪽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만 존재하면 저쪽의 존재는 사라져버립니다. 저쪽에 그 무한한 가능성의 나를 존재시킬 때 이쪽에 무한한 가능성의 나가 존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시나리오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래서 뭔가를 성취한들, 여러분들은 그저 한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 안에 머물렀을 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남보다 좀 앞서갔을 뿐이지 결코 이동하거나 성장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보다 조금 앞서간 것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한 트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섹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라고 하지 않아요. 개선이라고 그러지. 조금 개선된 걸 가지고 우리가 우쭐할 일도 없고요. 그거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통제할 수 있는 삶, 뜻대로의 삶, 적어도 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현존하기가 중요합니다. 현존하기. 깨어나려고 해보세요. 주문해란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에 내가 붙들려 있는가. 부모로부터 왔든 사회로부터 왔든 어디서부터 왔든 간에 내가 그렇게 붙들고 큰일 날 것처럼 붙들고 있는 그 생각들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왔냐.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복잡할수록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천진난만했던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장난감 가지고 마구마구 뛰놀던, 해 가는 줄 모르고 해 지는 줄 모르고 뛰놀던 그 시절로 한번 가보세요.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시계 안 보고 놀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세계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몰고 왔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벗어날 수 없다고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눈을 열어보세요. 그렇게 될 때라야 여러분들이 미래 프레임을 비출 수가 있고 미래 프레임이 현재로 끌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현존하기가 될 때 목표 프레임, 미래 프레임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된 상태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트랜스퍼링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위치가 또 정확해야 돼요. 위치가. 자, 우리가 양궁, 활을 쏜다고 합시다. 활을. 양궁을 합니다. 힘이 있어야 활 시위를 당길 수 있다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힘이 있어야 활 시위를 당겨요. 에너지가 충분해야 돼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목표와 방향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이제 안 돼요. 또 하나 추가가 됩니다. 뭐예요? 정위치에 있어야 돼요. 정위치. 네. 선수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활을 쏴야 되는 거지 다른 곳에서 하면 실격이에요. 저 멀리서 맞췄어요? 실격이에요. 가까이서 맞췄어요? 실격이에요. 옆 사람 위치에서 했어요? 실격이에요. 정위치가 있습니다. 정위치. 정위치로 이동하는 것, 돌아오는 것, 이게 현존하게 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예요. 너희의 현존은 잠들어 있는 자들 사이에서 혼자만 각성해 있는 너희를 돋보이게 할 것이다. 너희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주변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겠지. 장면 속에서 너희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에 이미 쓰여 있다. 하지만 현존함으로 인해 너희는 필름을 교체하여 다른 필름으로 건널뛸 기회를 부여받았다. 필름을 건너뛴다는 게 트랜서핑 1.0 버전에서 말하는 인생 트랙을 이동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려면 현존의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깨어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동을 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현존하기라는 건 위치라고 그랬죠. 열차를 갈아타려면 열차에서 내려야 돼요. 2호선 순환선을 계속 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열차를 갈아탑니까? 제 아무리 거기서 맨 앞칸으로 뛰어간다 한들 그 앞서가는 차, 그의 뒤에 오는 차 탈 수 없어요. 어떻게 탈 수 있어요? 내려야 돼요. 플랫폼으로 위치를 이동시켜야 돼요. 그때 갈아탈 수 있어요. 열차는 문제가 없어요. 제 궤도를 달리고 있어요. 제 때에 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옮겨놓지 않는 한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치와 같아요. 75페이지 마지막 단락. 주의가 의식의 중심에 있는지 내부 스크린이나 외부 스크린 중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네, 그렇죠?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에 점유되어 있는 것에서 나와야 하니까요. 그 다음, 너희는 이쪽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쪽에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이쪽에 몸이 있고 또 나의 의식은 동시에 저 가능태 공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76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현실을 선택하는 것은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인 다가오는 프레임만을 정하는 것이다. 현실을 선택하는 것은 시나리오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필름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은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하나의 섹터 안에 머물러서 그것을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능태 공간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목표를 선택하고 방법을 찾지 않고 목표에 집중할 때 방법은 저절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화 필름을 바꿔야 돼요. 내가 영화를 보는데 아바타란 영화를 보는데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재미없는 영화를 다른 영화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관을 옆으로 옮겨야 돼요. 제2관에서 매트릭스가 상영을 해. 옮겨야 돼요. 아바타 상영하는데 재미없다고 거기서 머리 끈 묶고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옮기면 되는 거예요. 옮기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나오면 옮길 수 있어요.
그런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가지고 붙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 맞서 싸우지 마세요. 과거 그 딥이 파야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파면 팔수록 어둠만 나와요. 끝없이 팔 것만 나와요. 과거를 파는 목적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잘 덮기 위해서. 빨리 덮을 수 있으면 그냥 덮어도 돼요. 자꾸 파헤쳐서 오히려 더 덮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트랜서핑에서는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정리를 하셔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걸 잘 직시를 하시란 말이에요. 과거와 맞서 싸우지 마세요. 과거를 붙들지 마세요. 77페이지.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목표 프레임뿐이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겁니다. 타프티에 와서는 심지어 펜듈럼 얘기도 많이 안 한다고 그랬죠? 무조건 미래 프레임이에요. 넘어지면 앞을 보고, 넘어져도 앞을 보고, 또 넘어져도 앞을 보고, 계속 앞을 보는 거예요. 아셨죠? 마지막 부분. 너희의 과제는 미래 프레임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시나리오는 너희의 생각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너희가 시나리오를 선택하거나 거스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를 덫으로 올가맬 것이다. 어둠을 파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파지 마세요. 독을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 소극적인 걸 건드리지 마세요. 지나가세요, 제발.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타프티에 오셔가지고는요. 밑에 딸락. 등장인물 역시 각자의 시나리오대로 행동한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덫에 빠질 것이다. 이거는 시나리오 건드리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죠? 시나리오엔 누가 등장해요? 다양한 역할. 곧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우리와 만나서 갈등 빚는 사람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빨리 이동해야 돼요. 내가 이동하는 데 집중을 하세요. 내가 이동을 하면 현상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은 미래 프레임을 비침으로써 이동하는 것이지 그 사람 멱살 잡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나리오 안에서 여러분들이 펜듈럼의 미끼를 물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더 악재가 계속 터지게 됩니다. 유도전이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 네, 그것도 적당히 하세요. 네, 그거 너무 하시면 오지랖으로 가시면요,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는 원칙을 위배하면 부메랑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요.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만입니다. 아셨죠?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가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은 사건이나 사람이 아닌 궁극적인 목표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은 사건이나 사람이 아닌 궁극적인 목표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긍정사념체를 투자해야 될 곳은 목표, 미래 프레임, 앞으로 이거예요, 이거. 지나온 사건이나 지나온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붙들고 실토하고 하지 마세요. 항상 다가오는 프레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존하기라는 주제를 다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현존하기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너무 인위적으로 이걸 만들려고 하시기보다는 일상생활 가장 치열한 여러분들의 갈등이 전쟁터처럼 펼쳐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부 스크린에 사로잡혀 있는지 외부 스크린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인식하시고 한 걸음 물러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그 다음에 미래 프레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상화를 하고 목표를 다지는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 그것을 연습을 하시기 바라요.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